정확한 정답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번 조정이 기회인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이 2.26% 상승을 하면서 주간 단위로 놓고 봤었을 때 유일하게 1.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지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S&P 500 빅스 지수도 26 근처로 내려오면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의 이 하락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좋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과 나스닥 100 지수, 이 지수가 올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고점까지 약 한 34%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32.6%나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바닥 대비해서 또 고점까지 자그마치 82%나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 5개월 만에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최근 한 달 정도는 지금 12.9%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보다 더 좋아하는 나스닥 100 지수, 가장 좋아하는 나스닥 100 지수는 대형주 위주죠. 네.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자그마치 42.4%나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도 32% 정도 폭락을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88% 5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요. 또 최근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조정폭도 가장 높은 14.5% 정도를 보여주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은 대세 상승장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펀더멘탈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나스닥과 나스닥 100 기업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더 상승해도 된다라고 나오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상승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P 멀티플이 36배, 30배 이렇게 좀 높은 편입니다만 네. 이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라면 충분히 또 내년도가 되면 P 멀티플이 낮아지니까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지금부터 한 1년 동안에 2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해라. 이런 의견 계속해서 고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차트를 살펴보더라도 단기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인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지표로도 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유동성에 대해서는 매번 듣는 얘기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유동성이 계속 풍부해지면 그만큼 또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네. 때문에 유동성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립 모델이라고 해서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정 자기자본 몇 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PBR 네. 이게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은 과거 1982년도의 고점이었던 12.76% 대비해서 최근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24.73%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되는 지금 과거 고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PBR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보시면은 PBR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5.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익 증가율이 계속되는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PER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보다 더 매력도가 높은 쪽이 아무래도 나스닥 100 밸류에이션인데 나스닥 100은 지금 PBR이 6.9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워낙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종목들의 또 ROE가 정말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펀드멘탈이 받쳐주고 또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M2 증가율, 아까 립 모델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M2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점점 더 가능한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12개월 동안의 M2 나누기 시총으로 계산해 보면 아무리 낮게 봐도 23%는 상승할 것 같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스닥은 20% 이상의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로 진짜 정말 최고치로 간다.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오는지를 보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8,326이 나오니까 70% 이상. 그리고 또 S&P 500으로 놓고 보면은 4,680이 나오니까 40% 이상. 자,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동성만 놓고 보면은 진짜 시장이 계속 상승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단기적인 지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란 게 있죠. 공포와 탐욕 지수는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 근처, 80 넘어가면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하락해서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차원이고요. 이 정도의 공포와 탐욕 지수라면 다시 한번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나스닥 위주로서의 투자가 정말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이 정말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 지표로도 살펴봐도 고점까지는 20% 넘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종합적으로 이제 나스닥을 위주로 한 투자, 추가 매수에 나서도 괜찮은 시점이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봤으니까 성장주들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 13개 대표 성장주들 매력도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짚어봤던 여태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인 지수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매크로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네. 탑다운으로 들여다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탑다운을 들여다보지만 우리가 바텀업이라고 해서 개별 종목들도 들여다보고 탑다운과 바텀업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별 종목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3개의 대표적인 종목들 전에는 8개까지 보여드렸다가 이제 9개로 늘렸고 이번에는 13개까지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13개의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게 나와서 바텀업으로 보더라도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13개의 순서대로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퀄컴, 인텔, 구글, 애플, AMD, 엔비디아,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줌비디오 쭉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인 것도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편인데 마지막으로 가장 낮아 보이는 줌비디오도 정말 많이 올라서 저렇게 네. 상승 여력이 떨어졌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0.7%니까 아까 나스닥이 20.4%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전체보다는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종목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하나씩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서 쭉 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퀄컴을 보겠는데 퀄컴을 보시면은 지금 상승 여력이 250%나 나와요. 네. 이 숫자는 뭐 그냥 저는 모델링을 돌리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워낙 ROE 대비해서 PBR이 낮아서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를 28%로 높이게 된다.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이렇다 하더라도 208%가 나오니까 정말 이 5G가 지금 정말 매력이 있는 업종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인데요. 추가로 더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인텔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네. AMD와 인텔이 경쟁을 많이 해서 인텔이 많이 뒤처졌다가 최근에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면서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승 여력이 98%나 된다라고 나오고요. 네. 28%의 법인세를 반영하더라도 69%의 상승 여력 나타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알파벳인데, 광고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성장이 어려웠나 했는데, 구글 알파벳의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최근 급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여력이 한 30-40%대에서 지금 80%대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구글 알파벳의 매력도가 최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고요. 애플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미국과의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많이 틀어지면서 애플의 매출 중에서 중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애플의 매력도는 정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승 여력이 지금 73%, 법인세 28% 반영하더라도 거의 50% 가까이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AMD. 정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으로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텔보다도 훨씬 더 치고 나가면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난 몇 년간. 그래도 아직까지도 70% 가까이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이 AMD의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밝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지금 5위까지 이제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네. 퀄컴 같은 경우가 250%로 가장 크게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 상승 여력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엔비디아가 6위에 올라와 있는데 엔비디아도 월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좋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쭉 네.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네. 자, 일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도 하시는데 네. 저는 이 엔비디아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디오 반도체 관련 쪽, 네네. 아무래도 이 사물 전반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테슬라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M&A를 시도를 하면서 성장을 가져오고 있어서 지금 상승률이 60%가 넘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넷플릭스고요. 또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왜냐하면 디즈니가 갖고 나오는 또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디즈니의 경쟁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언택트 시대는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인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자체도 점점 더 이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활용을 하는 그런 빈도수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도 지금 반독점 관련된 부분으로서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만 네. 워낙 지금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20%대 후반이니까 시장 점유율이 50%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정말로 매력이 있는 언택트 관련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세일즈포스. 네.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과거에는 좀 떨어지게 나왔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서 새로운 종목으로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네. 한 54% 정도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나타나고요. 네. 자, 그다음에 10위까지는 또 이제 세일스포스까지 기업을 또 살펴봤습니다. AMD,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 10위권까지 기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제 11위부터 13위 기업들도 살펴볼까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네.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였고 닷컴 네, 버블 때 네.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에서 굉장히 잘하면서 성장을 높여가고 있고요. 또 게임 비즈니스 쪽에서도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36.5%면 나스닥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 600% 넘게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500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법인세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450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 비디오.
이 종목은 사실 이 테슬라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천 몇백 프로 오르는 종목입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0.7% 매력도 있고 계속해서 이 줌 비디오는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월가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매력도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3개 성장주들의 상승 여력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술주 낙폭이 좀 컸던 만큼 투자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퀄컴의 상승 여력 250%나 남아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혼란한 시기가 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상승 여력도 한번 점검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 달러가 또 강세로 가면서 신흥국 시장이 또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서 선진국 투자해야 됩니까? 신흥국 투자해야 됩니까? 네.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환율로 보지 않고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즉 잔존가치 모델로서의 매력도가 어떤지를 들여다봤어요. 자, 그랬더니 결론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과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와요.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의 상승 여력을 보니까 한 13.6% 정도가 나오고요. 이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의 상승 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선진국 상승 여력이 14.7%가 나오고 신흥국 상승 여력은 9.5%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신흥국의 1.5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선진국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여기 지금 테이블이 나왔는데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건 뭐니 해도 나스닥 100기업이다. 네. 그래서 25.6%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독일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전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기 나오는 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네네. 환경 쪽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지수들도 충분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신흥국 시장을 좀 볼게요. 신흥국 시장에서는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로 올라오느냐? 대만과 한국이 올라옵니다. 한국이 올라왔네요. 그래요. 지금 한국이 정말 매력도가 높은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중국의 상승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의 상승 여력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2.3%밖에 안 나와요. 네. 그만큼 중국 쪽의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로 대만과 한국의 매력도는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 또 베트남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진국 비중과 신흥국 비중을 시가총액 개념으로 나눠보면 선진국이 79%, 네. 그 다음에 신흥국이 21%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진국 80% 들고 가시고 신흥국은 20% 미만으로 들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또 신흥국 중에서 어디에 투자 포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질문을 들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만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 다음이 한국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가해지면 반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게 대만과 한국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만과 한국에 대한 신흥국 투자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선진국 비중 80%, 신흥국 비중은 20% 미만으로 갖고 가되 신흥국에서는 특히나 대만, 한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이제 상승 여력이 대만은 34%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표 ETF들 상승 여력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점검을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큰 그림으로 시장이 대세 상승장에서의 조정, 그래서 투자 기회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나스닥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가면 말씀드렸지만 대만과 한국이다 이렇게 네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업종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ETF를 들여다보고 업종을 들여다보고 어느 쪽에 어떤 비중을 높여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지금 미국의 대표 10개 이 상승 여력이 높은 순위를 쭉 보시면 첫 번째가 PBD, 이게 신재생 에너지고요. 두 번째가 롬, 이게 IT고요. 세 번째가 속스,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BB, 이게 뭐 바이오 쪽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QCLA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PZD, 이것도 대체 에너지 쪽이고요. 네. XLV, 이거는 바이오 쪽입니다. 여덟 번째 TAN은 태양광, 아홉 번째 FBT는 바이오, 또 열 번째 GRID도 신재생 에너지. 자,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고요. 업종으로 쭉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IT 기술주,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또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5G, 사물 인터넷 등의 이러한 업종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ETF를 보면 성장주 쪽도 조금 들어와요. 자,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저변동성 ETF인 USMB라는 종목도 있고요. 또 중소형 가치주 ETF인 IWN이라는 종목도 올라오고요. 또 대표 에너지 업종이 관련된 ETF인 XOP, 그리고 또 UGE라고 소비주 관련된, 네. 금융주는 XLF, 또 배당주는 NOBL,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위주를 전체의 한 7, 80%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 30%는 가치주 정도로 가져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대체 에너지, IT, 반도체 업종의 매력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PBD 같은 경우는 155%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빠르게 짚고 갈 이슈, 달러 흐름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기술주 반등에도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달러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자, 보통 달러 지수가 강세를 가면 신흥국은 투자하기 좀 어렵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달러 지수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11.7%나 하락을 했었다가 네네. 최근에 지금 또 반등을 하면서 94.56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하죠. 네, 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위로 올라갈 것 같지만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수준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을 적절한 시가총액 비중으로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달러 지수가 옆으로 기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M1 증가율과 금 가격 추이인데요. 지금 M1 증가율 숫자 한번 볼까요? 자그마치 43.2%나 급증을 하고 있어요. 자, 너무나 높은 M1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렇게 높은 M1 증가율이 나오면 우리는 보통 이럴 때는 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금 가격은 제법 조정을 많이 받았죠. 11.4%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